월세 8개월 밀린 세입자, 퇴거 당일 충격 반전.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사건 제목만 들어도 심상치 않습니다. 월세 8달을 밀린 세입자, 그리고 퇴거 당일 법정에서 꺼낸 서류 한 장. 이 서류 한 장이 재판 전체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성실한 세입자가 왜 갑자기 월세를 끊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납득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끝까지 들어주세요. 2021년 3월 34살 김민수 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 반지하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소형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그에게 이 반지하는 사무실이자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전부였던 공간이죠. 임대인은 62살 박영희 씨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건물 3채를 임대하며 노후를 꾸려가던 평범한 은퇴자였어요. 3채에서 들어오는 월세 합계 150만 원이 그녀의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22개월 동안 김민수 씨는 단 한 번도 월세를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어김없이 50만 원이 박영희 씨 계좌로 들어왔어요. 박영희 씨는 지인들에게 모범 세입자를 만났다며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입금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박영희 씨도 깜빡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2월도 3월도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면 곧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4월이 되자 밀린 월세는 200만 원. 박영희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그녀의 생계였으니까요. 5월 박영희 씨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2023년 5월 20일까지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김민수 씨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6월 박영희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도 소송이란 쉽게 말해 당신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송이에요. 소장을 접수할 당시 밀린 월세는 이미 3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법정 첫 기일 김민수 씨는 혼자 출석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박영희 씨 측 변호사가 체납 사실과 내용 증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김민수 씨에게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는 가방에서 AA4 용지 뭉치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하자 보수 요구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작성된 이 문서에는 사진, 날짜,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1월 중순 폭설 이후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2월엔 곰팡이가 벽 전체로 번졌으며 3월엔 보일러가 고장나 한겨울을 전기장판으로 버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곰팡이 제거제를 샀고 보일러 수리비로 80만 원을 제가 직접 지출했습니다. 임대인에게 14번 연락했지만 단 한 번도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출한 영수증의 합계 금액은 237만 원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하자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가 제출한 문자 기록엔 박영희 씨 전화번호로 보낸 13건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박영희 씨는 휴대폰을 잘 안 봐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임대인이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세입자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요? 법률 용어로는 동시이행의 항변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의무를 안 지키면 나도 안 지킬 수 있다는 논리예요. 우리 일상으로 치면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밥값을 먼저 내야 하냐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 때
어떤 방식으로 거절해야 법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문제죠. 이 사건 양쪽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박영희 씨 입장은 이렇습니다. 22개월 동안 잘 내던 월세를 갑자기 8달이나 안 낸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자가 정말 있었다면 법적 절차, 예를 들어 임대료 공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임대료 공탁이란 나는 낼 의향이 있는데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으니 법원에 맡겨두겠다는 방식이에요. 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끄는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밀린 월세 400만 원과 명도 그리고 지연 손해금을 달라는 게 박영희 씨의 주장입니다. 김민수 씨 입장도 들어봐야죠. 2023년 1월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엔 곰팡이가 가득 피고 보일러까지 고장 났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이었어요. 임대인에게 13번이나 연락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237만 원을 들여 최소한의 수리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의무를 저버린 거고 그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내는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성실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방법이 틀렸던 세입자 아니면 관리 의무를 방치한 임대인, 과연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었을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편이라면 박영희 씨, 피고 편이라면 김민수 씨,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제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임대인 박영희 씨의 수선 의무 불이행을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을 나간 결과 천장 누수와 벽면 곰팡이, 보일러 고장이 김민수 씨의 잘못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노후와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13건의 문자 메시지는 통신사 기록으로 발송 사실이 모두 확인됐어요. 휴대폰을 안 봤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재판부는 민법 623조, 즉 임대인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수선 의무 불이행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민수 씨가 월세를 일방적으로 끄는 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어요. 임대료 공탁이나 임대료 감액 청구가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재판부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보일러 고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건강을 위협하는 곰팡이, 이런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기다리며 몇 달을 더 버티라는 건 가혹하다고 봤어요. 대법원 2020-2357898 판례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 지급 거절이 일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김민수 씨가 지출한 수리비 237만 원 중 180만 원을 인정했고 하자로 인한 주거 불편 손해로 57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밀린 월세 400만 원에서 이 금액들을 뺀 결과 김민수 씨는 163만 원만 지급하고 집을 비워주면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명도는 인정됐지만 판결 확정 후 3달의 유예 기간을 줘 새 거처를 마련할 시간을 확보해 줬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임대인은 집을 고쳐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민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세입자는 하자가 생기면 즉시 그리고 증거를 남기며 요청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 증명, 뭐든 기록을 남기세요. 둘째, 세입자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고 월세를 그냥 끊으면 안 됩니다. 임대료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을 먼저 걸어야 해요.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적 대응이 법정에서 훨씬 강력합니다. 셋째,
증거가 전부입니다. 김민수 씨가 13건의 문자 메시지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면 이 판결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분쟁이 생기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사진, 날짜, 대화 내용, 지출 영수증. 이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버딩민은 매주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제 판례를 가져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버딩미를 만들어 갑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